네, 뉴페이스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송파병 김성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용입니다. 멀리 울산 울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장래인 후보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 양천 의리입니다. 함인경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출려면 좀 제대로 세게 치시든지. 다시 한번 쳐보세요. 네. 우리 함인경 후보부터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누구고 어디에 나왔고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겠는지 말씀을 먼저 인사 말씀 겸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어디를 보고 저 카메라는 저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의 딸 양천 똑순이 양천을 예비후보 함인경입니다. 저는 4살, 6살 두 아이들의 엄마이고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제가 양천을에 출마한 이유는 양천을은 우리 당의 험지이지만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양천을 발전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천을 위해서 앞장을 설 때 누군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운다면 우리 국민의힘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인물 또다시 반복되는 공약에 속으시겠습니까? 또다시 속으면 이거 다시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방역 패스에 전국 처음으로 제동을 건 전략가이자 행동가입니다. 제가 노련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최전선에 서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래인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울산 울주에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장능인입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 그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변화와 혁신의 DNA를 좀 발현을 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특히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문제를 위해서 저는 대학 재학 당시부터 교육봉사단체를 만들고 지금 10여 년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교육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병력 특례를 마다하고 최전방 GOP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보고 통일에 대한 그리고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특히 대통령 탄핵 당시가 가장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아서 그 당시 우리 당이 그 다른 정당은 전부 다 홈페이지로 당원 가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만 그런 게 없었고 그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은 홈페이지 당원 가입을 통해서 100만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 그런 변화의 목소리, 그 개혁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김성영 후보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파병에서 지금 예비후보 또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김성용입니다. 저는 2012년 일반 평당원, 대학생 평당원으로 우리 당에 입당해서 당이 마련한 시스템으로 차곡차곡 성장해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2019년 정당 역사상 처음 있었던 공개 오디션에서 우승하여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 취임해서 활동하였습니다. 활동하면서 한 1년 3개월 정도 참 처음에 갔을 때는 어린애가 왔다, 부족한 친구가 왔다 하면서 많은 갈시와 무시도 당했지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열심히 뛴 결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민주당과 한번 해볼 만한 후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통합의 명분으로 전략공천으로 다른 분이 지금 현재 저랑 경선으로 경쟁하고 있는 김근식 후보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저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됐었고요. 떠날 때도 화끈하게 제가 먼저 찾아뵙고 모든 인력과 데이터를 김근식 교수님께 다 넘겼고 또 제가 한 5번에 걸쳐서 핵심 당직자분들을 식사 자리를 직접 모시면서 김근식 교수님의 승리를 부탁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송파병 선거구 획정일에 역사상 최다표 차이로 졌었고요.
그리고 저는 4년간 열심히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성장을 또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2021년 7월 1일 6.29 정치 선언을 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었죠. 입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를 잠깐 보자고 하셔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저에게 반기문 선거 캠프 때 일정을 짰던 경험이 있는 것을 들으시고 일정을 한번 전담해서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입당 전부터 경선, 본선, 대통령직 인수위 때까지 대통령님의 일정 팀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모시다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는 국정 운영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청년정책 총괄팀장, 연간 한 2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는 팀장입니다. 최연소 국장으로서 1년 8개월 정도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가 다시 우리 송파병해 주민들에게 성장하여 돌아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다시 출마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 경선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께서 제가 떠날 때 조금 더 성장해서 돌아와라. 결혼 좀 해라. 그리고 나이 좀 더 먹어라 했었는데 나이는 더 먹었고 결혼은 작년에 했고 대통령실에서 최연소 국장까지 했으니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키고 돌아온 저 성룡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말 들으니까 들을 말 다 들은 것 같은데. 젊은 후보 파이팅 양천을 그러셨고 하민경 국회 입성됩니다 그러셨네요. 양천을 지역은 어때요? 저희 지금 그래도 이재명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으쌰으쌰한 분위기입니다. 네, 많이 따뜻하고요. 그럼 또 개항으로 가지 그러세요. 개항을은 좀 아니고 양천이 제 고향입니다. 양천 사람. 네. 알겠어요. 우리 장래인 후보. 네. 그 혹시 성적이 안 돼서 거기 그 GOP 가신 거 아니에요? 백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GOP가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총 군생활 22개월 했는데요. 네. GOP 가기 전에는 빼박 전초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GOP에서 전반 근무했습니다. 병으로? 예, 소총수로 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게 장교로 간 것도 아니고 병으로 진짜 제대로 기셨네. 예. 그 경험이 좀 도움이 됩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예, 그래도 처음 이등병 때는 솔직히 좀 후회를 했는데요. 예. 그래도 또 상병 병장 하면서 인내심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해병대 또 우리 그래요. 예. 군사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아니 군대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자랑 좀 하려고 자랑할 게 많이 없어서 저는 하여튼 해병대 병 1012기로 김포에서 똑같이 전방 근무 한 1년 그다음에 우리 상륙 기습작전 훈련 또 한 1년 이렇게 군생활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전원 자원 입대인가요? 저 때만 해도 전원 자원 입대였고 예. 지금도 아마 자원 입대로 됐는데 저 때만 해도 2주에 한 기수씩 들어왔었는데 이게 기수 문화가 원체 이렇게 강하다고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기수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해병대 다녀오셨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길게 하나요? 아니 저는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제가 좀 더 있어서 저는 24개월 일대였고 24개월. 22개월 한 것 같습니다. 폼 잡으려고 가신 거예요? 인간이 좀 되려고 아버지가 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돼서 나오셨구나. 그렇습니다. 나도 많이 배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4년 전에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예, 그래요. 그 지역을 그때 뺏긴 거 참 뼈 아픈 패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토크도 좀 하고 또 좋은 글, 이게 시청자들보다 내 글이 더 좋다 자신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행히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첫 번째 질문은 문제는 오자 토크입니다. 5글자. 예, 느낌표, 마침표 이런 것도 다 한자로 쳐 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공천 전쟁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점점 확전될 것 같아요. 확전되고 수많은 이탈자들이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의 민주당 공천 전쟁 상황, 내전에 가까운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5자로 써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내전과도 같은 이 공천 전쟁 상황을 여러분들 눈높이로 딱 5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자, 들어주세요. 어디 볼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앞으로 놓으시면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이재명 방탄. 이재명당, 난 또 명당이라고. 벌써 보내버리려고. 이재명당, 예, 하고 느낌표. 자, 어느 분이, 황금 구슬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황금 구슬?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하민경 후보부터, 이재명당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보란 듯이 대놓고 이재명 당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딸들이 든든하게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보이는 게 사실 없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재판을 받고 있고 측근들도 재판을 받고 있고 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같이 이제 자멸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시스템 공천으로 저희가 이렇게 좋은 후보들을 내놓을 때 네, 민주당은 밀실 공천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이걸 이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분명히 네, 이게 떨어진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이제 곧 자멸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당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스템 오류. 예, 그러니까 지금 양당 다 시스템 공천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틀리면 뭐 버그가 나면 좀 고쳐서 좀 더 완벽하게 바꿔가는 건데, 근데 그게 너무 고장이 많이 나가 버그가 많이 나고 이래서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전산에서는 시스템 페일리어 혹은 뭐 시스템 오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돼서 그 시스템 말만 걸어놓고 뒤에서는 수작업으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스템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계속 버그를 개선하고 고쳐야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일단 샷다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일단 샷다운 해놓고 예, 나서 예, 뭐 리셋을 하든지 예, 뭐 예, 하든지 그래야 예, 완전한 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이 급하니까 리셋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급한 건 지그들이지. 그렇죠. 국민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저거 네. 빨리 샷다운하고 리셋해야지. 예, 그래서 밖으로 시스템 걸어놓고 뒤에서는 시스템 돌아가는 척하면서 뭐 다른 이제 수작업을 한다는 표현했습니다. 예. 이재명 방탄, 예, 김병영 후보.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영 후보입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이기는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로지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보여지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도 성남시에 총 민주당이 4곳의 여론조사 기관을 쓰는데 2곳을 성남시장 할 때 관련 있던 업체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 하위 명단도 어떠한 평가 지표가 우리 당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소위 말해서 비명이면 잘라내가는 이런 구조들로 가는 것 같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 송파갑 같은 경우에 임종석을 또 내보내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여론조사도 붙여보고, 또 동작을 같은 데다가는 추미애 또 장관이라든지 전현희 전 의원 같은 분들을 아무 우리 상의도 없이 이렇게 돌려놓고 처음에는 당에서 돌린 게 아니다 이래놨다가 나중에는 또 당에서 돌렸다. 그러니까 이 뭐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그래. 보니까 이 총알을 막기 위해서 나 구속되기 싫어요 하는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내려주시고요. 그럼 우리 함인경이죠? 네, 함인경. 함인경 후보가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우리 시청자들의 댓글 중에 한 분을 선정해 주세요. 네. 예, 제일 처음이 마음에 드시면 제일 처음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예, 굳이 기다리실 필요는 네. 없어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5자입니다. 관심법 공천. 폭풍 전야내. 코미디 현상. 야단 법석당. 찢어져라 느낌표. 최후의 만찬. 밥그릇 깨기. 감옥 고향길. 저 찢어져라 느낌표 가겠습니다. 찢어져라 느낌표. 예. 자유시민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자, 광고 설명해 주세요. 자유시민님의 찢어져라 느낌표.
제가 소개해드릴 예. 거는 이제 황금 구슬인데요. 이게 유산균이래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40배 장이 팽창돼서 정말 쾌변을 도와주는 그런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선물로 나간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시민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영 후보가 빵 터지셨네.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의 그 감각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갑니다. 이낙연이하고 이준석이 이것들은 얘기만 하고 웃음이 터지지 이제. 예, 11일 만에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6억 6천만인가 얼마 챙겼대요. 예. 이번에 새로 나타난 신조어입니다. 정치판 먹튀. 이 상황에 대해서 7자로 한 말씀씩만 해주십시오. 이낙연이한테, 이준석이한테, 정치권한테 여러분들 지금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7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5자로 써달라 그러면 전부 정치판 먹튀를 쓰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이번 거는 환신인데 환신은 어느 분이 제가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갈비 신당의 목적, 갈비 신당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지킬 수 없는 약속, 그다음에 사기 결혼 사기 하고 물음표 해서 7자 만드셨어요. 예, 자, 김성영 후보 갈비 신당이 뭐예요? 이준석 대표가 우리 전 개혁신당 네. 만들 때 노원의 갈비집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갈비신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냥 저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가요? 갈비신당, 갈비 그 창당을 하겠다라고 예. 선언을 노원구의 갈비집에서 했기 때문에 갈비신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네. 이 갈비신당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좀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먹튀를 하기 위한 6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원래 이게 4명 정도이면 의원 수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국가 보조금이 나오는데 한 명 더해서 지금 민주당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다가 이제 헤어지는 수준에 따라서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결국 갈비신당의 목적은 6억으로 갈비를 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을 완전 속이고 한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정당이라는 거는 이념과 철학을 이 집단체로서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서 집권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이렇게 잡담밥처럼 이념과 철학이 맞춰지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결국 이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말했던 모든 걸 엎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된 이준석 대표 본인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킬 수 없는 약속. 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무리한 걸 하다 보니까 우선 합당 자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돈을 처음에 반납을 하겠다 했어요. 개혁신당 그랬죠. 대표가. 근데 그 반납도 결국은 알아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제도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동결하겠다. 그냥 그 회계상으로 남겨두겠다. 근데 그것도 아마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 당이 계속 독자 노선을 이제 수십 년간 유지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또 더 나눠지거나 또 추가적인 합당이 되거나 다른 기존 정당의 총선 이후에 또 합쳐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이 돈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약속. 예. 사기 결혼 사기.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명백하게 사기 결혼 무효죠. 근데 무효인 결혼식에다가 축의금만 저희가 엄청나게 낸 꼴인데 결국은 보조금을 반납할 나는 수 내고 있는 싶지 않았는데 내 돈도 거기 들어갔더라고. 그렇죠. 저희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저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혈세.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세금을 낸 건데 그게 이제 보조금으로 6억이나 나갔고 근데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몰라서 그러면 너무나 무지한 거고 변호사로서 솔직히 헛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걸 동결시켜 놨다가 이제 장능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결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돌려놓겠다 했는데 제가 새로운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들어가서 그 공약 만들어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법.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사실 한 거라서요. 정치권 네. 먹튀 환수법.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1호 법안. 이름 좋은데요. 네, 공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네. 정치판 먹튀 환수법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성용 후보가 이제 한 분 선정해 주세요. 네. 자, 만만치 않습니다. 와, 찢어졌다. 에라이 이것들아. 제대로 맛봤지롱. 일협편주 두둥실. 윤통 심정 알겠지. 6억 6천 내놔라. 위장결혼은 이혼. 사기도 여러 가지. 저는 예. 엉망진창 낙석당. 저는 예. 대통령실 출신으로서 윤통 심정 알겠지로 정하겠습니다. 윤통 심정 알겠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맞습니다. 대통령 된 이후에 맞습니다. 그 이준석이란 자 때문에 참 예, 마음이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마음고생이 많았죠. 네. 그래요. 황성교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이 대통령실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황성교님이 당첨되신 것 같아요. 자, 김성영 후보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요 한신이라는 제품인데요. 보니까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은 제품인데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증진에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생긴 것도 아마 제일 비싸 보이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요. 피로가 쌓이는 요즘 현대인들 바쁘다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환신 광고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암호문을 읽어가지고 사람들이 한참 헷갈렸는데 결국은 보니까는 야합해서 꼼수로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것이고 종북 주사파 떨거지들 다 모여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이는 좌파 정당들이 그럼 지역구도 내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야합을 또 해야 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벌써 울산 북구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재선이 있는 지역을 진보당한테 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우리가 이길 것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떤 자가 후보로 나오든 자 이런 그 야합 꼼수 위성정당의 이 정말 천박한 거래 이 상황 이게 우리 정치판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내자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사자성어로 쓰시겠습니까? 예, 한문의 사자성어를 쓰시면 좋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말을 넉자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도 사자성어 가겠습니다. 이재명이의 암호정당, 야합꼼수 위성정당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사자성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들어주세요. 우리 장릉인 후보가 토사구평하셨고요. 이번에는 장릉인 후보가 선정해 주실 차례죠? 예. 비명행사 그리고 피토한다 하셨습니다. 하민경 후보 피토한다? 네, 그냥 사자성어 말고 네. 그냥 피토하는 심정으로 피토한다 했습니다. 아니 피토하고 한다가 무슨 뜻인가 하고 한참 봤네. 피토한다. 네. 예, 피토한다. 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 이기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 진보당 후보를 이제 낸다라고 하는데 진보당은 저희가 2014년 12월에 저희 그 민주적 그런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 해산 심판으로 정당 해산된 그런 통진당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만드는 곳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단일 후보로 낸다라고 하는 그 후보도 통진당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너무 안심이 안 되고 국가 안보가 너무 걱정이 되고 또 그런 분을 이제 국회로 보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진짜 국민으로서 예비 후보들 거기에 있는 민주당 예비 후보 떨어진 후보들 그런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저 한 사람 너무나 피토하는 심정이 됩니다. 진짜 저희가 어떻게 지켜온 곳인데 그리고 또 그 민주당 그 단일 후보 진보당 단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또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이기기 위해서 이런 선거 연합이 말이 되는지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비명 행사.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사건이 2016년에 이상원 의원이 원래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하고 있는 데서 그 문재인 당시 대표의 권유에 의해서 윤정호라는 분이 의원이 됐다가 이분이 선거법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다시 이상원 의원이 진짜 받아가지고 의원을 이제 재선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윤정호로 이제 모이는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친문 계열 분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 비명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누구든 그냥 다 죽인다. 그리고 이상원이 친명
이상은이 비명이고 네. 지금 윤종호가 친명이고.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비명이면 그냥 다 죽인다. 그러니까 윤종호가 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명을 죽이는 수단을 쓸 때 진보당하고 연합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다 죽이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현실을 얘기했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하민경 우리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틀에 따릅니다. 그래서 비명 행사다. 그렇습니다. 자, 토사구팽. 네, 저는 제가 울산 사람이니까 좀 요걸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래요. 예. 울산은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 또는 과거에 뭐 통진당 계열, 뭐 진보당 이런 데들이 됐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당선된 경우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상헌 의원,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거기서 후보가 또 민주당 그 등록한 사람이 꽤 몇 명 더 있습니다. 그 뭐 박병석 뭐 전 시의장 등등 4명 전 북구청장도 있고요. 그 4명이 나름 이제 민주당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정한 어떤 뭐 절차도 없이 바로 다 어떻게 보면 컷오프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그냥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민주당 깃발을 꼽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번에 팽 당한 거죠. 예전에 그 중국의 한나라를 처음 만들 때 환신이 아니라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한신 그 사람이 열심히 이제 통일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통일 다 하고 한나라 다 만들고 나서 죽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교토사 주구팽 이래가지고 토사구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사구팽. 예,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댓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장릉인 후보가 한번 선정해 주세요. 아수라장, 독고다이, 이꼴 MC 자승 쓰셨어. 찌질이당 개밥그릇, 쥐나개나 동고동락, 양두구육, 덤앤더머, 역대죄인, 사기스탑, 도둑놈들, 최고저질, 텔레그램, 간첩집단. 저는 그냥 아수라장으로 하겠습니다. 아수라장? 네. 맨 처음에 하신. 예, 맨 처음 나온 겁니다. 그걸 왜 맨 처음 하지 그러면 기다려서. 힘드시게. 그러보니까 이두영님입니다. 이두영님. 아수라장 이두영님. 예, 당첨되셨습니다. 광고 좀 해주세요. 예. 자, 이거 드릴게요. 이거요, 저희가 껍질을 까놨는데, 이거 드시면서 하시고,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후보들한테 하나씩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탁 털어 넣으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그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드세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맛도 좋죠. 맛있어요. 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마시는 단백질이라서. 광고 끝났어요? 네, 먹는 걸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광고해 드릴게요. 예,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제가 오늘 시간 조정을 잘 못해서 세 분이 어렵게 멀리서도 오시고 했는데 시간을 별로 드릴 수가 없네요. 김성룡 후보, 송파병의 김성룡 후보는 86년생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경 출신이고 맞습니다.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예. 장릉인 후보는 울산 울주군인데 1989년생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김성령 후보가 좀 선배시네요. 예, 제가 형입니다. 우리 나이로 윤석열 나이로 몇 살이에요? 35세 7세입니다. 37세. 생일은 37세, 34세. 34세. 그렇군요. 우리 함인경 후보는 1979년생? 네, 제가 45세입니다. 아, 누나구나. 많이 누나입니다. 저희가 제일 어린 줄 알았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치권에 네. 오래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빨리 사갔습니다. 변호사 하세요? 네, 변호사 10년차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근데 그 이력이 재밌네요.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사를 하고 로스쿨로 가셨네. 네. 제가 그래서 건축공학 전공한 네. 그 시민 생활 법무 전공한 이제 변호사로서 저희 양천을 지역에 개발할 게 진짜 많거든요. 아하, 예. 일할 게 제가 진짜 적임자입니다. 그렇구나. 네.
토건족하고 싸움도 잘하시겠네. 저 진짜 싸움하면 이 구역에 이기는 저기는 접니다. 예, 장래인 후보는 울주가 엄청 넓잖아요. 예. 울산에서 몇 %나 돼요? 전체 면적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울창한 산림과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울주가 울산의 약간 주변 도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농촌 지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내에서 주거를 구하기 좀 어려운 젊은 층들이 네. 울주에 많이 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타운화 돼가지고 교육 여건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교육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 그 정부 대통령 인수위에서 지역균형 발전 특위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 기회 발전 특구 이런 이제 그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울주를 교육 발전 특구로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김성용 후보는 송파 병이신데 제가 송파는 뭐 여러 번 내려가서 원탁 회의도 하고 뭐 좀 많이들 해봤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송파 분들은 강남 3구 하지 마라. 우리가 강남 서초하고 비할 때냐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실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병 지역은 좀 다른다면서요. 병지역은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집값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평가 기준이 되잖아요. 송파 병지역은 3년간 매매가 기준이 한 10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송파 을은 19억, 송파 갑은 17억 정도 합니다. 같은 거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지금 거여마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좀 성남에 가깝고 하남에 가까워서 사실 강남 3구로 불리기에 좀 어려운 여건을 갖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제일 많이 있는 장소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놓는 것이 이제 투기 가열지구 해소 해제를 이제 첫 번째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든 우리 당 후보든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법을 내놓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투기 가열지구가 이제 많이 해소되고 강남 3구랑 용산 4군데만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 송파병은 해제된 다른 동네보다 더 이렇게 집값이 낮은 곳이에요. 일정을 맡으면은 말이 빨라져요. 아, 제가 좀 말이 좀 마르죠. 이게 경상북도 출신들의 예. 특이점입니다. 아, 네, 그래요? 말이 좀 마르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듣기 좋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말 속도에 딱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유튜버만 나가가지고 더 여기 저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기 가열지구 해제를 하기 위해서 2월 한 3일 전에 국토부 네. 장관님 직접 뵙고 왔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바꾸겠다라는 답을 듣고 왔고 네.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례 신사선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벌써 15년 전에 계획됐던 사업인데 삽을 팠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하면 길지만 여하튼 주민들이 700만 원씩 3,100억이라고 하는 교통부담금을 걷어놓은 상태예요. 네. 그게 멈춰 있어서 대통령님께도 보고 드렸고 지난달에 기재부 장관 만나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네. 좀 상정해달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내놓고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후보 김성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이 국회 진출하시면 하민경 후보는 어느 상임위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발전해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와 그 다음에 교육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 일단 2개와 네. 두 개면은 네. 저 4년 한 번만 하신다는 뜻? 아닙니다. 계속 해야죠. 국토와 교육. 예. 네. 장능인 후보.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발전특구 네.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도 관심이 있고요. 네. 그다음 개인적으로 그 국방위원회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거기에 청년 정책 할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제가 예전부터 좀 관심 있었던 게 지금 병력 자원이 계속 주니까 이스라엘식 상시 예비군 제도를 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그 예비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 원래 9년이면 끝나는데 네. 저는 지금 자원 예비군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감이 있어야 뭐 입법을 할 수 있지 그러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에서 지금 지역 지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그 예비군이시구나.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성용 후보는 그러면 국회 들어가시면 어떤 상임위 활동? 저는 정무랑 그다음에 국토를 생각을 정무, 했어요. 국토. 그래서 아까 전에 두 가지만 얘기하려 했더니 박사님께서 한 번만 할 거냐 하셔서 사실은 우리 장능인 우리 후보처럼 교육과 국방에 대해서 저희가 예. 대화가 서로 많거든요. 네, 공동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무와 국토를 선정한 건 저 국토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 이슈가 많아서 국토위를 가고 싶은 게 있지만 정무위는 이제 규제 혁신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걸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걷어내니까 경제 효과가 수백조 단위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많은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 걷어내는 거랑 또 정무위에 보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호국만 있고 보훈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이 정무위와 국토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정 국회 진출했을 경우에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후보 세 분과 지금 뉴페이스 토크 배틀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새 10시를 넘어버려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양해도 못 구하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젊은 정치인들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한 그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우리 청년 후보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을까 막연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청년 세대한테 자신을 어필하는 그 짧은 메시지, 15초 메시지를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건 저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려워요? 아닙니다. 질문이 없던 거라. 네. 송파병의 김성영 후보의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15초 메시지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만드는데 저 김성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을 만들어드리겠다. 자, 장능인 후보 15초입니다. 예, 최고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한테 뭘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30대 청년 저도 그 정책 결정에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정책의 주체로 함께 갑시다. 자, 한민경 후보. 저는 청년들이 정말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 캠프가 활기찬 이유가 청년들이 정말로 많이 와 있는 그런 캠프거든요. 늘 든든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4살, 6살 두 아이들처럼 제가 늘 저희 아이들 대하듯 저는 소중하게 대할 것이고 정말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계획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가 둘이에요. 네. 그 엄마 선거운동 해줘요? 엄마 화이팅! 엄마가 꼭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부럽네요. 아직 애기가 없어요? 결혼 작년 9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없어야 되나? 장래인 후보는요? 저는 아직 미국 그러시구나. 예. 그럼 우리 하민경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걸로.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후보들 칭찬하는 걸로 마무리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장래인 후보가 김성영 후보가 한민경 후보가 장래인 후보를 칭찬하는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말씀입니다. 장래인 후보부터요? 네, 김성용 예비 후보는 그 제가 그 당에서 같이 오래 지켜보니까 정말 그 당의 그 가장 그 기초적인 그 일부터 시작해서 당협위원장까지 그런 그 시작과 끝을 당과 함께했던 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권 교체에도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청년 보좌역으로 또 일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해서 그 청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다음 그 마음을 또 이런 국정과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너무 짧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김성영 후보가 하민경 후보를 칭찬하겠습니다. 네, 하민경 후보님 사실 뵙기는 실물로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양천을이란 동네는 참 어려운 사실 우리 당의 동네입니다. 그 신월동 저도 몇 번 가서 봤었는데요. 그 동네에 딱 맞는 후보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후보를 뽑고 싶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질문에 응답률이 제일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양천이 그 고향이시고 양천을 잘하셨고 또 양천을 가장 잘하시고 또 양천을 가장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알고 있는 후보 저 하민경 후보라고 오늘 확신을 했고요. 반드시 양천을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김용태 의원님께서 3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용기를 갖고 같이 꼭 승리해서 국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령 후보한테 뭔가 뭘 답신처럼 해주고 싶죠. 예, 그런데 네. 그게 안 되고 내려주시죠. 장르로 제가 눈빛으로 감사하다고 보내고 네,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저희 장능인 후보님은 저도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저랑 이제 10살 차이가 나시지만 저보다 훨씬 이제 저희 당에 처음부터 해서 정말 저희 당의 핵심 브레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차분하시고 말씀도 아까 이제 대변인 저희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일도 진짜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또 있으시다고 말씀을 들어서 정말 어떤 일을 맡겨 주시더라도 그리고 또 지역을 맡겨 주시면 아마 지역이 변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큰 저도 영광인 것처럼 많은 일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세 분의 그 칭찬하는 인사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민경 후보는 지금 공천이 확정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저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경선을 하고요. 예. 일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네. 우리 김성령 후보도 경선, 맞습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전화가 돌 예정입니다. 장능인 후보도 경선. 예, 저도 월요일, 화요일 경선합니다. 장능인 후보가 제일 어렵네. 현역을 상대로 경선하는. 네. 다 어렵습니다. 자, 여기 훌륭하신 분들 응원합니다. 공천 이번에 꼭 이겨야 해요. 하민경 후보님, 빨간 점퍼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빨간 점퍼 저희 진짜 많이 파는데요. 지금 제가 진짜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제 입고 다니면 다 광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냐고. 이거 저 어디지? 저희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는데. 선거 사무원이 샀다는. 선거 사무원한테 네. 선거 사무원한테 샀답니다. 예. 위례 신사선 촉구합니다. 말수가 적은 장능인 화이팅. 경북분이 말씀 잘하기 힘든데 김성령 후보 달변입니다. 네, 뭘 맡겨도 잘해내실 세 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김성용 후보, 울산 울주군의 장능인 후보, 그리고 서울 양천을의 하민경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